그 윤석열 이야기를 윤석열이 나오는 메시지가 없다 보니까 윤석열이 직접 이야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친구 통해서 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이재호 씨가 MB 측근 이재호 씨가 굉장히 마른 말을 많이 해가지고 홍보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이재호 선생님. 집안에 들어앉아서 책 보고 공부하고 믿는 사람 찾아다니고 언론에 가끔 얼굴 내밀고 이런 거 해갖고는 대통령 안 됩니다. 국민들이 실제로 사람이 움직이는 걸 봐야지 그래갖고는 지지도가 떨어집니다.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목소리 특이해가지고 성대모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 검찰총장 할 때 독하게 사람 잡아가더니 진짜 정치인 하려고 하니까 다르구나 생각해야지. 교과서로 국가의 전망을 설계하려 하면 되겠습니까? 최재형에 대해서도 한번 해요. 감사원장. 나는 대선 출마 안 한다든지 끝까지 공직에 충실하다든지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안 하고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하니 그러면 말할 단계에 있다는 이야기 아니냐. 우물우물 해갖고는 안 된다. 자기 소신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맞는 말 했죠. 맞는 말 했죠. 최재형도 지금 여론조사가 일부에서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어요. 1.3% 나오더라고. 최재형 같은 사람은 내가 감사원장 하고 있으면 나는 정치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나 정치할 거면 나가야 되잖아요. 윤석열이 그 짓거리 해버린 거 아니야. 임기 말에. 열심히 정치적 수사하고 정치적 메시지 내다가 마치 문재인 정부로부터 핍박받는 것처럼 나가서 대선 주자가 된 거 아니에요. 비열한 새끼들이지. 이제 이재호 씨가 MB랑 친하니까 저 입장에서 항상 색안경을 끼워보고 저 양반 짜증나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가끔씩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속 시원한 얘기 해주는 거는 재미는 있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1945년생이던데 이미 뭐 조만간 80살 먹는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방송도 하고 하는 거 보면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42년생 박정원 원장님은 현직에 계시는데 그렇긴 한데 45년생 우리 엄마세요. 세방둥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대선 나오려고 그러면 빨리빨리 좀 까놓고 나 나가겠습니다 하고 달리든가 해야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책 보고 있으면서 저 공부해요. 저 공부 마치고 나갈게요. 이것도 웃긴 거고. 아니 감사원장도 공직에 있으면 나가려면 나갈 테니까 나가려면 딸을 때려치고 나가든지 하셔야지. 근데 제가 윤석열이라면 이런 얘기 나올수록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고요? 왜냐면 나를 찾는 목소리가 더 많아지는구나. 상승 가치가 올라가는구나. 그렇죠.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윤석열 입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링에 오르는 게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루라도 내가 이렇게 연습 좀 하고 안 얻어맞을 생각을 해야지. 밖에서 이렇게 짖는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럼 올라갈게요. 그러면은 몇 방 맞으면 떨어져요. 윤석열 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계산해보니 이게 안 나가는 게 낫겠다. 말하자면 내가 원초적인 목표라는 게 있거든요. 대선 나가서 대통령이 해야지 목표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건재한 가운데 내가 처벌이나 불이익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일단 대선 주자 코스프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런 위험성이 사라졌다고 느끼면 슬쩍 이제 굉장히 사람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면서 내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대선 후에 나가는 건 A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접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간보는 시기라고 보는 게 맞죠. 저도 그 부분에 조금 생각을 동의하는 게 대선 후보가 되려면 본질적으로 본인 스스로 어떤 국가나 국민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거 다 끝나고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결단이 서서 나가는 건데 이처럼 윤석열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공격받다 보니까 커져서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결단하기는 본질적으로 좀 그런 고민이 없어서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회군하기에는 시기가 이미 늦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얘기했던 게 20% 나오면 출마를 스스로 생각할 거고 25% 넘어서면 이거는 주변의 강권으로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30% 넘으면 기정사실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지수로 봤을 때는 안 나올 경우에는 또 욕을 엄청나게 먹고 더 큰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 속에 윤석열은 놓여 있는데 그래서 지금 스파링을 안 해서 열심히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을 때 내가 얼마나 버티나를 그러니까 그냥 나가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나올 거라고는 보는데
이게 이렇게 뜸을 들이는 이유가 그런 고민도 있었을 거다 이렇게 한번 볼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윤석열이 나와서 윤석열이 다른 국민의 힘이라든지 이런 주자들의 지지율을 가로막으면서 졸라 두들겨 맞으면서 이게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문재인 정부가 싫어서 그냥 압색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지지는 했으나 국민 입장에서 이자가 정말 대통령이 되면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나? 나는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만드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뭐 오세훈이네 안철수네 홍준표네 있지만 현재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대선에 비전이 없는 자란 말이죠. 이런 과정을 국민들이 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할 거라고 봐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계곡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비시켜주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런 디테일이 없는데 전공이 압색인데 그거 외에 한 게 없는데 이 사람이 뭔가 뭐 국회의원 생활을 해봤다거나 정당 생활을 해본 사람도 아닌 사람이 실제로 정치권에 뭔가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면 있잖아요. 정말 개념 없이 흘러갈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명박근혜의 그런 시대의 그런 독재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상명하복식, 우리 패밀리. 실제로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다니까요. 청와대도 그렇게 할 거예요. 대통령이 만약 윤석열이 된다고 하면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불가능하다고 봐요. 기세등등한 검찰이 웬만한 건 다 압색하면서 난리를 칠 거고 그게 사실은 군대가 전두환을 지켜주더란 거랑 비슷하게 검찰이 반대파 정적들은 무슨 뭐 고시 존치 모임 이런 데서 고발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바로 압색 들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윤석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검찰 공화국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민주당 입장에선 지금 후보 선출까지 대략적으로 한 3개월 10일 좀 넘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입니다. 3개월. 근데 윤석열을 제가 이제 좀 위험하게 보는 건 뭐냐면은 윤석열이 만약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에게 지지를 표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중심으로 한 그 누군가에게 그만큼 또 결집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개인에 대한 지지도 있지만 그 야권의 단일 후보에게 쏠릴 지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부수냐. 그래서 지금 최재형 같은 사람도 윤석열이 중간에 낙마할지 모른다. 그럼 내가 예비군이 될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거죠. 기회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 김동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우리 회군 말씀하셨는데 이미 많이 왔기 때문에 회군을 못한다. 이거는 사실은 관전하는 사람 우리들 입장이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나는 가만히 있었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니들이 올려놨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 누구한테 나를 지지하는 것은 결국 내가 아니라 나로서 대변되는 어떤 그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싶은 그런 심리들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힘을 심어줄게 라고 하면서 털고 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석열은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밑에 있는 병력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이거는 이미 군이 그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윤석열의 군대는 이미 이동을 했고 그 병사들이 다른 장수가 나와도 또 그쪽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내가 봤을 때는요. 검찰 출신의 뭐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권에서 가장 분석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군사문화적인 그 업무 체계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 되게 많아서 지지율 이게 나오는 게 대선 때까지 유지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그 기조 있죠. 그 흐름이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분석이 되게 단편적인 거지. 이를테면 지금 민주당의 어떤 주자들도 여론조사 지지율 하나를 봐도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추세를 보면서 어떤 지점에서 어떤 계층이 어떤 지역에서 어떠한 이슈로 어떻게 지지율이 움직이고 쌓이고. 있는지 민심을 읽어내는 능력이 떨어지는 세력이라고 봐요. 검찰 특수부가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압색해가지고 증거 조작하는 사람들이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움 없이 큰 노력 없이 자기 업적을 쌓아왔던 놈들이 지지율이 좀 잘 나오네.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재명 지사가 지금 자동응답에서도 거의 윤석열 코앞에까지 갔고 전화 면접에서는 지금 월등히 앞서고 있잖아요.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야. 자기들이 보기엔 추세가. 그래프 한번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측근에 있는 놈들이 그러는 거지.
우리 총장님이 외부 활동 안 하니까 저렇게 올라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왜 출마 안 하느냐라고 옆에서 계속 충동질을 하겠죠. 뭐 제가 봤을 땐 6월 달 초면 이제 나올 것 같긴 한데 나오는 순간 내가 봤을 때는 처음에 나왔을 때 컨벤션 효과 조금 있을 거고 그게 한 1, 2주 안 갈 거라고 봐요. 여러 가지 논란들 속에서 윤석열이 이제 그 소위 말하면 박근혜식 말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아 저거 바보였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먼저 물어뜯을까요? 윤석열을 홍준표, 그다음에 뭐 유승민 등등이 이제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얘기한 것처럼 파일링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이 어딘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도 대권 주자들도 지금의 형세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지만 큰 변동성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짝 긴장해야 하기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 외연을 확장할지 등등에 대한 생각도 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의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 저번에 개혁본 집회에서 그 말로 막 공방이 오고 가던데 실제로는요. 윤석열은 안철수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지임한테 당하듯 개처럼 맞을 상황도 와요. 분명히. 왜냐하면 윤석열이 우리 대선 주자가 확실하게 되지 않을 거면 다른 준비하고 있는 주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윤석열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준석 등이 막 안철수가 엄청 물어뜯었잖아요. 막 약간 바보 이런 느낌으로. 윤석열도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하면 자기 편들한테 검증당하는 게 가장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쪽에서 윤석열을 아무리 패봐야 아 저 사람들은 적군이니까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폄하될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까 황 작가님 말이 정답이에요. 홍준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지면서도 맞아요. 이제 그 개파 논쟁이 딱 튀어나와 버린 이유가 이준석이 유승민 개고 김웅이 유승민 개인데 유승민이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은 좀 들러리로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우려들을 막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기도 하겠네 하면서 윤석열을 적금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도 지금 고민되고 있는 게 뭐 전 6월 초에도 못 나온다 생각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지금 국진당의 당대표 이 컨벤션 효과가 지금 이 경선 이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당장 자기가 나와봤자 빚을 못 볼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나경원이든 이준석이든 뭐든 윤석열을 옹립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경선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야 내가 여기서 경선 치를 때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 홍준표랑 윤석열이 그 경선에서 토론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아니 이제 그리고 이제 홍준표가 그 무상급식도 자기가 끊어놓고 그 오보라고 말하는 사람이 윤석열이 딱 나왔을 때 무슨 말로 공격할지 되게 궁금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당대표는 옹립한다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반대쪽 지지하는 쪽은 나를 절대 대표로 뽑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는 그렇게 그 거리감을 두는 그러니까 불가근 불가원의 자세로 그 발언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윤석열 입장에서는 타이밍이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좀 뒤로 미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나온다고 해도 아니 그러니까 그거지.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6월 6일 아닌가요? 6월 11일. 6월 11일. 그러니까 6월 11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정반대일 수도 있는 게 전당대회에서 그 당의 당대표가 뽑히니까 나 이제 대선 나갈래 하고 그렇게 얻고 갈 건지 아니면은 공식 행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를 모르게 갔다가 나중에 알려주는 거랑 다르게 자기가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일정을 공개적으로 이제 공표하기 시작하면서 기자가 라이브로 따라 붙게 하고 이 과정이 공개 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지임에 당대표가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가서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됐다라고 이제 이 언론이 띄워줄 거고 그러면 각 주자들이 내가 저 사람하고 뭔가 파트너십으로 이 정권 교체하겠다라고 하는 그걸 주기 위해서 먼저 자기가 이렇게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웃기잖아 좀. 저쪽이 당대표가 뽑히고 나니까 이제 나도 나갈래 하는 건 좀 약간 윤석열 스타일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워낙 얘 자체가 실력은 없는데 뭔가 이렇게 어깨에 뽕 들어간 사람이라 자기가 뭔가 선수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은 이렇게 봐요. 아까도 그 얘기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 관련한 공소장 유출한 검사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거. 그게 김봉현한테 술 얻어먹고 하는 그 검사들이 핸드폰 다 잃어버렸다고 한강에 던져버렸다. 전화가 만약 스트레스 받아서 깨버렸다. 택시에서 잃어버렸다 했던 놈들이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알 권리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정말 박봉규 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하면 되잖아요. 알 권리로서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공개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나는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이 이런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검찰이 실제로 유상범 같은 전관 변호사가 어떤 식으로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지, 검사들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식으로 그걸 피해 나가는지, 이게 사실 불공정이고 불평등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윤석열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렇게 매치가 됐을 때 실제로 국민들은 검사가 정치하면 그것도 대선에 나오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뭐 장모건, 뭐 부인건, 이것은 사치하고, 어제 서민이 하는 거 못 봤습니까? 장모건이 윤석열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예요. 증거가 없다면 그게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사람들이 윤석열 증거도 없는데 윤석열을 괜히 비난한다 이렇게, 오히려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저는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지금 휴대폰에 관련돼서 문제됐던 사람이 한동훈,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술 얻어먹은 검사들, 그다음에 지금 그 공소장을 유출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이런 검사들인데, 이 사람들 특징이 다 수사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가 일반 범죄자들은 영장을 가지고서 우리가 압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임의 제출을 우리가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법을 좀 알면 당연히 안 내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검찰 내부의 문화라면 이 문화를 어떻게 없앨 것인지. 그러니까 나중에 공수처가 얼마나 제기능을 발휘해서 검사들이 내가 이렇게 휴대폰을 안 내고 버팅길 때 오히려 훨씬 더 큰 나한테 그 불이익이 온다, 이걸 보여주는 그런 틀을 어떻게 몇 년 동안에 잡아갈지가 저는 중요한 하나의 그 공수처 설립 그 이제 운용 과정에서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세상 불공정한 거 있잖아요. 정경심 교수 유죄건 중에 증거인멸 교사 같은 게 있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게 지금 크게 이야기는 안 나오던데 노트북 아직까지 숨기고 안 내놓는다고. 그리고 그 PC를 유출하고 뭐 이러는 거를 증거인멸하게끔 김경록 PB 통해서 교사했다, 이런 게 유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검찰 새끼들이 이런 거잖아. 명백히 얘네들 김봉현한테 술을 얻어쳐먹고 핸드폰을 어딘가에 있겠지. 진짜로 한강에 던지진 않았겠지. 근데 던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러겠어요? 증거가 없으면 유죄가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걔네들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온갖 뇌피셜, 표창장을 위조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 짜맞추게 해가지고 그 파일이 왜 있어 그럼? 이 컴퓨터는 정경심이 쓴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로 기소를 해가지고 유죄를 받아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검사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얘네들은 누가 봐도 범인인데 핸드폰 없애버리면 유죄가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도 유죄를 입증해. 이런 나라 되지 않게 해달라고 윤석열을 공격하는 게 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 열받네. 자, 여러분, 조국 장관의 책 조국의 시간, 지금 저는 방송 중간에 예약을 했습니다만 뭐 예스24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서점 어플에 다 지금 깔려 있고요. 일부이긴 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 깔릴 거예요. 오픈 마켓에 가도 살 수 있어요. 근데 특정 사이트에서라도 특정 서점에서라도 1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난 봐요. 저는 나중에 한번 우리가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특정 사이트라도 한번 거기다 몰아주기, 이렇게 해서 그냥 1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고, 어차피 조국 장관 책 나와도 저쪽 사람들 안 읽어봐요. 우리가 읽어보고 그땐 그랬구나라고 한마디 한번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국 장관 책 지금부터 예약하십시오.
이 선주문하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 자체가 화제가 되고 그게 부풀려지고 부풀려져서 책이 엄청 팔리는 그쵸. 거예요. 선주문이 뭐 한 10,000개, 20,000개 들어왔다 하는 게 화제가 되거든요. 아니 우리 구독자만 해도 35만 명인데 10만 명 그 이상 선주문 들어가겠죠. 네. 저도 내려가는 길에 주문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방송 그 재미도 없었는데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